여러분,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꽁꽁 얼었던 강은 녹는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는 얼어붙는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겨울과 봄에 관한 평범한 비유처럼 들립니다. 얼어붙은 강이 녹는다는 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얼음 밑에 막혀 있던 물은 다시 흐릅니다. 그 강은 한 사람의 운명일 수도 있고 한 시대의 권력일 수도 있으며 대한민국 정치판 아래에서 조용히 흐르던 민심의 물길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얼음 아래에서는 이미 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모릅니다. 얼음이 언제 갈라질지, 물이 어느 방향으로 터져 나올지, 그리고 그 물길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휩쓸어 갈지. 하나는 닫힌 문 안에 있는 사람의 사주였고 또 하나는 권좌에 앉은 사람의 사주였습니다. 한 사람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고 다른 한 사람은 아직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저 사람은 끝났다. 저 사람은 아직 강하다. 이 판은 이미 결정되었다. 그러나 그 무속인은 긴 침묵 끝에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언도 절대적인 운명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언제나 조심스럽게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해석이 섞일 수 있고 두려움이 이야기를 키울 수 있으며 후대의 사람들이 이미 일어난 사건에 맞추어 의미를 덧붙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행자의 눈으로 보면 예언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날짜를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올라가면 무엇이 내려갑니다. 무엇이 풀리면 무엇이 막힙니다. 무엇이 끝나면 무엇이 시작됩니다. 쌓은 것은 돌아오고 숨긴 것은 드러나며 붙잡은 것은 언젠가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인과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말합니다. 업은 벌이 아닙니다. 업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오늘 내가 심은 말이 내일의 관계가 되고 오늘 내가 쌓은 탐욕이 내일의 관계가 되고 가정에도 업이 있고 조직에도 업이 있으며 나라에도 공동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에도 업이 있습니다. 권력은 복이면서 동시에 가장 무거운 업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더 많은 길을 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큰 업을 짓기도 쉽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수많은 사람의 삶을 흔들고 그래서 권력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자리가 높을수록 바람은 거세고 의자가 화려할수록 그 아래의 그림자는 깊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빛나게도 하지만 사람 안에 숨어있던 욕망을 가장 빠르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특정한 한 사람을 찬양하거나 또 다른 한 사람의 몰락을 기다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권력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업보, 삼재라는 오래된 상징, 그리고 나라가 흔들릴 때 국민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무속인은 먼저 닫힌 문 안에 있는 사람의 사주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삼재의 마지막 여파 속에 있습니다. 폭풍은 지나간 듯 보이지만 파도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삼재,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새해에 걸쳐 사람의 몸과 일과 관계를 흔드는 시기. 그러나 저는 삼재를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삼재는 두려워해야 할 저주가 아니라 내가 지어온 업을 다시 살피는 시간입니다. 몸의 삼재는 건강을 함부로 대한 업을 보게 합니다. 돈의 삼재는 욕심과 불안으로 결정한 업을 보게 합니다. 관계의 삼재는 내가 해온 말과 침묵의 업을 보게 합니다. 권력의 삼재는 내가 그 자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게 합니다. 권력의 삼재는 내가 그 자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숨기고 지나간 것이 다시 돌아오고 외면했던 문제가 문을 두드리며 억지로 막아둔 물길이 조금씩 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닫힌 문 안에 있는 사람의 사주는 꽁꽁 얼어붙은 강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세상은 그를 이미 과거의 사람처럼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얼어붙은 강 위를 걸으며 말합니다. 그러나 얼음 아래에서는 이미 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은 얼었지만 속은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봄 기운은 아주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게 강 밑으로 스며듭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금 하나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금이 길어지고 물소리가 커지고 어느 순간 얼음장이 크게 깨져 내려갑니다. 사람들은 뉴스로만 보고 판결로만 보고 자리로만 보지만 운명의 물길은 더 깊은 곳에서 움직입니다. 예언 속에서는 그 사람이 건강의 문제를 통해 어떤 문을 맞이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말은 이상하게 들립니다. 병이 사람을 구한다니, 몸의 고통이 문을 연다니, 이것은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불교의 눈으로 보면 병은 때로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종소리입니다. 너무 오래 무리한 사람에게 몸은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너무 오래 세상과 싸운 사람에게 몸은 자기 안을 보라고 말합니다. 병은 단순한 벌이 아닙니다. 병은 때로 인간이 듣지 않던 진실을 몸으로 듣게 하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밖으로 나오는가 아닌가만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무엇을 깨닫는가입니다. 닫힌 문 밖으로 나왔는데도 마음이 여전히 원안에 갇혀 있다면 그는 아직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고통을 원망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지혜로 만들 것인가? 억울함을 복수의 불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히는 등불로 만들 것인가? 이 질문은 한 정치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우리도 삶에서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곳에 갇힌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만납니다. 하나는 원한을 키우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고통을 통해 더 깊어지는 길입니다. 원한을 키우면 밖으로 나와도 계속 감옥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키우면 감옥 같은 시간도 수행의 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언 속 첫 번째 인물에게 남은 마지막 관문은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문이 열리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 밖으로 나오는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입니다. 그 사주를 바라보던 그는 한동안 더 깊은 침묵에 빠졌다고 전해집니다. 첫 번째 사주보다 더 오래, 더 무겁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삼재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것도 아주 강한 삼재입니다. 한쪽은 삼재의 끝자락에 있고 다른 한쪽은 삼재의 입구에 있습니다. 이것이 운명의 교차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누군가의 불행을 즐기는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불교에서는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도 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너질 때 잘 됐다고 웃는 마음은 내 마음속에 독을 심습니다. 그 사람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는 것과 그 사람의 고통을 조롱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증오로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언 속에서 권좌에 앉은 사람의 운이 꺾이는 이유는 몇 가지 상징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첫째, 가까운 사람의 폭로. 둘째, 같은 편 안의 분열. 셋째, 바깥 큰 나라의 압박. 넷째, 몸과 건강의 경고. 다섯째, 새롭게 시작되는 삼재. 이 5가지는 정치적 사건처럼 들리지만 사실 한 사람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숨겨온 것이 가까운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가면을 쓸 수 있지만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오래 숨기기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오래 함께한 동료 사이에서 진실은 언젠가 새어나옵니다. 작은 거짓이 쌓이면 어느 날 큰 폭로가 됩니다. 같은 편 안의 분열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평소에는 웃고 지내다가도 돈과 책임, 실패와 두려움이 앞에 오면 사람의 진짜 마음이 나타납니다. 바깥 큰 나라의 압박은 무엇입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인연입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해도 세상은 내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제도, 외교도, 자연도, 사람의 마음도 완전히 내 손안에 있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권력자도 몸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돈이 많아도 피가 막히면 쓰러지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잠을 못 자면 마음이 흐려집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오래 긴장하고 분노와 두려움이 쌓이면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삼재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동안 쌓은 말과 선택, 약속과 침묵이 한꺼번에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권력의 삼재는 개인의 운세가 아니라 권력의 업보가 드러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권력은 늘 바깥의 적에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함께 웃던 사람이 침묵하며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각자의 살 길을 찾기 시작할 때 권력의 성은 안쪽부터 비어갑니다. 역사는 이것을 여러 번 보여주었습니다. 나라든 회사든 가정이든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도 안쪽의 믿음이 깨지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권좌에 앉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많은 사람을 움직이는 권한을 가졌다면 그만큼 자기 마음을 더 자주 살펴야 합니다. 이 질문을 잃어버리면 삼재는 더 거칠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정치인의 운명만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국민의 마음입니다. 정치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쉽게 둘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누군가의 복귀를 기다리고 다른 한쪽은 누군가의 추락을 기다립니다. 한쪽은 환호하고 다른 한쪽은 분노합니다. 뉴스 하나가 나오면 댓글창은 전쟁터가 되고 가족 식탁에서도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권력자의 업보다 국민의 마음이 더 깊이 갈라지는 것이 나라에는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은 오고 갑니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도 언젠가 내려오고 닫힌 문 안에 있던 사람도 언젠가 나오거나 잊힙니다. 그러나 국민의 마음에 생긴 미움은 오래 갑니다. 그것은 가정으로 들어가고 직장으로 들어가고 세대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몰락을 축제처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누군가의 복귀를 맹신처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진실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 편의 승리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나라를 걱정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분노의 불을 키우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셋째, 이 말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가장 크게 자극합니다. 전직도 아니고 현직도 아닌 제3의 존재. 이미 정치권 안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밖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사람일 수도 있고 아직 그림자 속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곧바로 이름을 찾습니다. 누구일까? 정치인일까? 셋째는 새로운 길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두 진영이 서로를 끌어내리느라 지쳐 있을 때 국민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새로운 선택, 복수도 아니고 맹목적인 충성도 아니며 더 깊은 책임과 성찰을 요구하는 길, 그것이 셋째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에만 눈이 묶이면 사람들은 다른 길을 보지 못합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내려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길은 처음에는 작고 약해 보입니다. 언론의 중심에 있지 않을 수도 있고 큰 구호를 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지친 마음이 그 길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흐름은 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중도를 말합니다. 중도는 어중간한 길이 아닙니다. 양쪽의 집착을 내려놓고 바른 길을 찾는 것입니다. 분노와 맹신 사이에서 깨어있는 길, 복수와 무관심 사이에서 지혜를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무조건적인 복귀도 아니고 누군가의 무조건적인 추락을 바라보는 마음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진실이 드러나되 증오로 오염되지 않는 길입니다. 책임이 이루어지되 복수의 축제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권력이 바뀌더라도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길입니다. 예언 속에서 강이 얼었다 녹고 그 과정에서 물길이 바뀐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권력의 흐름이 바뀌고 정치의 방식이 바뀌며 국민의 기대가 바뀐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익숙하게 보아온 정치의 언어가 있습니다. 상대를 때려야 내가 산다는 언어. 내 편의 잘못은 덮고 상대의 잘못은 끝까지 파헤치는 언어. 국민의 고통보다 진영의 승리를 먼저 생각하는 언어. 이런 물길이 오래 흘러왔습니다. 정치인들은 매일 싸우는데 우리 밥상은 왜 나아지지 않는가? 왜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미워하게 되었는가? 이 질문이 커질 때 물길이 바뀝니다. 어느 노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평생 정치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신문을 읽고 선거 때마다 밤새 개표 방송을 보았습니다. 어느 편이 이기면 기뻐했고 어느 편이 지면 화를 냈습니다. 병원비는 여전히 무겁고 자식들은 바쁘고 동네 친구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누가 이기는지만 봤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 사람을 덜 아프게 하는지 보고 싶다. 이 한마디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정치의 예언을 들을 때 우리는 누가 이기는지를 넘어서야 합니다. 누가 사람을 덜 아프게 하는가? 누가 국민을 선동하지 않고 안정시키는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또 한 젊은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매일 뉴스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댓글을 쓰고 영상을 공유하고 반대편 사람을 조롱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라를 걱정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의 마음은 하루 종일 화로 가득했습니다. 가족과 밥을 먹을 때도 화가 나 있었고 친구가 다른 의견을 말하면 관계를 끊고 싶었습니다. 그날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분노가 올라오고 반박하고 싶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숨을 3번 쉬고 발언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게 하소서. 그러나 제 마음이 증오에 먹히지 않게 하소서. 제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함부로 옮기지 않게 하소서. 나라가 흔들릴 때 제 마음부터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뉴스가 빠를수록 판단은 더 느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높일수록 우리는 더 깊이 들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몰락을 기다리는 마음보다 나라가 더 맑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언 속에서 강은 녹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아야 합니다. 강이 녹으면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물이 맑지 않으면 녹은 강은 또 다른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탁한 물은 아래로 흐르며 권력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의 물이 맑은가입니다. 누군가가 나왔다고 해서 나라가 바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내려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변화의 물길이 복수와 선동으로 탁해지면 새로운 시대도 다시 병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발언해야 합니다. 얼음이 녹더라도 그 물이 증오의 물이 되지 않게 하소서.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되 국민의 마음이 더 갈라지지 않게 하소서. 새로운 길이 열리되 그 길 위에 자비와 지혜가 함께 흐르게 하소서. 이 발언은 약한 말이 아닙니다. 자비는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진실을 덮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증오로 오염되지 않도록 지키는 힘입니다.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말에 업을 짓는 삼재, 편가르기에 빠지는 삼재,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삼재, 남의 고통을 조롱하는 삼재,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는 삼재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진짜 삼재는 바로 이것입니다. 분노의 삼재, 거짓의 삼재, 무명의 삼재. 분노의 삼재는 사람을 눈멀게 합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옮긴 말이 나중에는 누군가의 인생을 다치게 합니다. 무명의 삼재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나라를 걱정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미움의 불을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3가지 삼재를 넘기려면 수행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수행은 멈춤입니다. 뉴스를 보기 전에, 댓글을 쓰기 전에, 누군가를 욕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들은 말을 바로 믿지 말고, 본 영상을 바로 퍼뜨리지 말고, 자극적인 제목을 바로 공유하지 마십시오. 확인되지 않은 말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3번째 수행은 참회입니다. 나도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한 적이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나도 내 편의 잘못에는 눈 감고 싫어하는 사람의 고통에는 차가웠던 적이 있음을 보십시오. 참회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일이 아닙니다. 진실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책임이 바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국민의 마음이 더 갈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발언하십시오. 다섯 번째 수행은 선택입니다. 예언은 방향을 보여줄 수 있지만 실제 길을 만드는 것은 선택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믿고 어떤 사람을 지지하며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고 어떤 마음으로 나라를 바라보는지가 미래의 씨앗이 됩니다. 예언이 맞을 수도 있고 빗나갈 수도 있으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요한 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얼음이 녹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물밑의 흐름이 달라지는 듯하며 사람들의 마음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맑아야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깊이 보아야 합니다. 권력자는 오고 가지만 국민의 삶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특정 인물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안전하게 항해하는가입니다. 누가 올라가든 누가 내려가든 국민이 더 가난해지고 마음이 더 갈라지면 그것은 좋은 변화가 아닙니다. 누가 닫힌 문 밖으로 나오든 누가 권좌에서 내려오든 진실이 흐려지고 사회가 더 거칠어지면 그것은 밝은 봄이 아닙니다. 거짓이 줄어들고 진실이 설 자리를 얻는 봄입니다.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고 억울한 사람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봄입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더 아프게 하지 않고 오히려 상처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봄입니다. 얼어붙은 강이 녹는다고 해서 반드시 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짜를 두려움으로 기다리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몰락을 축제처럼 기다리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복귀를 맹신으로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 먼저 내 마음의 얼음을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도 얼어붙은 강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편을 가르는 마음, 확인하지 않은 말을 믿는 마음. 내 마음의 강이 녹을 때 비로소 나라의 강도 맑게 흐를 수 있습니다. 예언은 운명이 아닙니다. 예언은 경고입니다. 그리고 경고는 아직 바꿀 수 있다는 자비입니다. 한 사람이 올라가고 한 사람이 내려가는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얼었던 강이 녹고 흐르던 물이 얼어붙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셋째의 길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분노로 맞이할 것인가? 지혜로 맞이할 것인가? 복수로 맞이할 것인가? 자비로 맞이할 것인가?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가? 깨어있는 국민으로 선택할 것인가? 예언보다 무서운 것은 무지입니다. 변화보다 무서운 것은 준비 없는 마음입니다. 혼돈보다 무서운 것은 중심 없는 국민입니다. 그러니 준비하십시오.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발언해 보십시오. 이 나라의 권력이 진실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있는 이들이 교만을 내려놓게 하소서. 닫힌 문 안에 있는 이가 있다면 원한이 아니라 성찰로 시간을 건너게 하소서.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진실이 밝혀지게 하소서.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참회할 길을 찾게 하소서. 국민의 마음이 더 이상 둘로 찢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 발언이 세상을 당장 뒤집지는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킵니다. 마음이 지켜지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인연이 달라집니다. 인연이 달라지면 운명도 달라집니다. 꽁꽁 얼었던 강은 언젠가 녹습니다. 그러나 녹은 물이 어디로 흐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은 하늘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인은 오고 갑니다. 권력은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왕관은 머리에 머물다가도 어느 날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는 것은 결국 깨어있는 국민의 마음입니다. 예언은 방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입니다. 얼음 밑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